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140페이지 대기 성층의 특성에서 단열선도 부분 한번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조금 사진을 하나 보자. 오늘 날씨는 구름 한 점 없이 되게 뭔가 맑은 날씨인데 여기 구름이 있는 사진 있어. 자,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공통점을 한번 얘기해 보자. 구름이 있다. 그래, 맞아. 또 뭉기구름. 뭉게구름이다. 얘는 뭉게구름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문경계에 그래 알았어. 또 쌤이 의도하는 답이 하나가 있는데 하늘이 파랗다. 그래, 그것도 맞겠다. 배울 내용은 안에 알겠어. 고도가 있어. 위아래 고도가 있다. 그게 어떤 의미지? 특정 지점 이상부터는 구름이. 그래 맞아. 잘했다. 자, 그래서 특정 고도 이상에서는 지금 구름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오른쪽 그리면 특정 고도 이하에서는 구름이 발달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인 것 같다. 동의하나? 네. 맞아. 잘했다. 그래서 요 구름의 꼭대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해? 운정. 운정. 정수리 정자를 써서 운정이라고. 구름의 아래 부분은 운정. 아래 저자 써서 운정라고 하거든. 그래서 단열선도를 통해서 운정과 운절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아마 너희가 다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여기 은결이 시작되는 고도를 우리 뭐라고 했지? 상승 은결 고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저기 위에 그러면 구름이 더 이상 이 위에 생기지 않는 요 고도 말이야. 요 자료는 너희가 본 적이 있지? 네. 요 고도를 그럼 뭐라고 할까? 아무도 모를걸? 왜냐면 이제 배울 거거든. 그래서 이런 대기의 연직 구조, 그러니까 구름이 어디서부터 발달해서 어디까지 발달할 거다라는 것을 이 단열선도를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알아보도록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단열선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바로 대기의 안정도야. 사실 안정도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단열적으로 공기를 끌어올리면서 건조 그리고 수분 단열로 바뀌는 이 공기덩이의 온도 변화 그리고 이 주위에 환경의 기온이 어떠한지 이 자료에는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기온의 변화 그래프 이 두 그래프의 상대적인 비교가 이때 말하는 비교는 기울기의 변화, 기울기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 그 온도, 값의 차이도 굉장히 유의미하다. 그래서 이 두 선의 비교를 잘 해야 하는 게 단열선도를 분석하는 핵심이 될 텐데 그래서 여기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 건조 단열, 수분 단열은 셋 다 지금 되게 그림이 비슷하지 않나? 맞지? 근데 얘 기울기 같아. 근데 기온이 어떤 거야? 노란 선이. 얘는 조금만 갔다가 싹 올라오는데 얘는 어때? 더 쭉 갔다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 공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개의 공기덩이가 끌어올려지면서 건조 단열, 수분 단열로 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노란색 환경 기온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구름이 적당히 발달할 수도 있고 완전 두껍게 발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두 개의 비교가 중요하다라는 게 우리 책의 맨 처음 단열선도를 설명하면서 나오는 내용이야. 그러면서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거지? 우리 대기과에서 얘기할 때 내려오냐 안 오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공기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자 할 때 보통 지상에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오려고 할 때, 즉 아래로 내려가려고 할 때, 끌어올렸지만 내려가려고 할 때, 원래 위치로 가려고 할 때, 이때를 우리는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해.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게 쭉 건조 수분 단열선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요거 한번 볼까? 요 지점. 요 지점을 보면 환경 기온은 이렇게 노란 선을 따라요. 근데 여기 있는 공기를 강제로 끌어올리고 있어. 그래서 건조 단열적으로 상승시키고 있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응결이 일어났나 봐. 그래서 수분 단열적으로 계속 올리고 있어. 그러다가 요 지점이 되면은 강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이 수분한 공기가 주위의 환경 기온에 비해서 온도가 어때? 높지. 그러니까 요 공기를 우리가 여기까지는 그래 하면서 억지로 끌어올렸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아도 주위의 공기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자발적으로 올라가겠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 고도는 뭘까? 요 지점을 우리는 무슨 고도라고 할까? 자유대기. 어떻게 알지? 맞아. 자유대류 고도 LFC라고 하거든. Level of Free Convection. 그래서 이런 고도들을 알아보겠다는 거야. 아까 이 부분 구름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운정 고도
0까지가 우리는 EL, Equivalent Level, 평형 고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고도는 아마 지금 우리가 계속 했던 상승 응결 고도 LCL이라는 값이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기의 연지 구조도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열선도의 목적이다. 그래서 방금까지 안정한 층,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원래 위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불안정할 수도 있다라는 설명을 해볼 수 있겠지. 그래서 안정층, 불안정층, 그 다음에 어떤 기온, 구름의 발달 이런 것들을 맨 처음에 소개하고 있어서 잠깐 가지고 와봤어. 자, 그리고 여기 자료, 여기 자료, 여기 자료는 선생님이 2년 전에 집수 수업하면서 썼던 내용인데, 절대 안정, 절대 불안정, 조건부 불안정 요 세 개의 개념은 너희가 이미 알고 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너희가 쌤이 사실 너희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직접 한 건 아니라서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 얘들 일반적으로 우리 고도의 상승에 따른 온도 변화가 크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대기는 안정할까 불안정할까? 고도의 상승에 따른 온도 변화가 크게 떨어질수록 요것보다 불안정하지. 왜냐면은 온도가 크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여기 위에 있는 공기는 밀도가 더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러니까 더 가라앉으려고 할 테고. 그 다음에 고도에 따른 밀도 차가 얘가 온도가 높으면 더 올라가려고 할 테니까 부력이 발생하면서 더 자발적으로 원래의 위치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거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온도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고도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면 이런 층을 우리 뭐라 했지? 역전층이라고 했었어. 굉장히 절대적으로 안정한 층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환경 기온, 감마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환경 기온이 건조 단열 감률과 습윤 단열 감률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안정하다, 절대적으로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조건적으로 불안정하다 이런 개념을 썼거든. 그럼 여기 있는 이 그림 한번 보자. 여기는 왼쪽에는 환경 기온이야. 앞으로도 환경 기온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할게. 이 알고자 하는 공기덩이가 존재하는 그 환경에서의 기온을 의미한다. 그럼 환경 기온이 여기는 1kg당 몇 도씨씩 감소하고 있어? 4도씩. 그래서 간말을 4도씩/km라고 했어.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지상에 있던 30도의 공기덩이가 전선면을 따라서 강제적으로 타고 올라가는 강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건조한 상태, 즉 2km까지는 10도씨씩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어떤 감률을 따라서 건조 단열 감률. 그 다음에 2km부터는 습윤, 포화가 되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몇 도씨씩 감소하는 잔멸의 방출 때문에 5도씨씩 감소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어. 근데 어쨌든 이 전체 연직 방향의 공기를 봤을 때 공기가 강제적으로 이제 이걸 치올림 된다라고 하는데 강제로 끌어올려졌을 때 온도를 보면은 주위의 환경 기온보다 계속 어때? 다 낮지. 이 같은 고도에서 주위의 환경과 온도를 비교해 보면 다 낮아. 그러니까 주위의 공기보다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크니까 어떻게 하려고 얘는 하강하려고 하는 힘을 받을 거잖아. 즉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공기는 사실 계속 강제로 끌어올려지지만 마음은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어떠한 상태다 이런 상태를 절대적으로 안정한 상태다. 이것을 쉽게 알아보려면 기온 감률이 습윤 단열 감률보다도 건조 단열 감률보다도 당연히 작지만 습윤 단열 감률보다도 작은 상황의 환경이면 우리는 절대 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좀 기억이 나나? 스물스물. 그 다음에 절대 불안정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온 감률이 뭐보다도 커야 될까? 건조 단열 감률보다도 커야 되겠지. 여기 있는 상황 한번 볼까? 왼쪽에 기온을 보면 1km당 기온이 몇 도씨씩 감소하고 있어? 12도씨씩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건조 단열 감률도 습윤 단열 감률도 12도까지는 아니다. 각각 10과 5잖아. 그러다 보니 이 공기가 강제로 이렇게 굳은 가열을 받아서 상승을 하고 있어. 그래서 2km까지는 건조, 즉 포화가 안 된 상태. 그 다음에 2km부터는 습윤, 포화된 상태에서 상승을 해. 근데 환경 기온 감률이 12도씨씩 너무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상승을 해도 주위의 공기보다 계속 온도가 어때? 높아지지. 그래서 지상에서부터 조금만 어떤 열이 가해져서 살짝이라도 올라온다면 주위의 환경 기온보다 계속 높은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할까? 자발적으로 상승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 공기는
환경 기온에 대해서 어떤 상태가 되겠다? 절대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다. 조금의 어떤 지상으로부터 조금의 어떤 가열 혹은 끌어올림이 발생하면 상승한 공기가 계속 상승하려는 힘을 받게 될 테니까, 부력을 받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절대 불안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남은 하나는 조건부 불안정이 되겠지. 기온 감률이 건조 단열 감률과 수분 단열 사이에 애매하게 있을 때는 실제로 이 공기가 어느 지점에서 응결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어느 지점부터 온도가 환경보다 더 떨어지게 되는지 아니면 더 높아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조건을 나중에 따져보는 것은 이 자료보다 나중에 단열선에서 분석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조금 불안정은 어떤 조건인지만 이해를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즉 공기의 포화 상태에 따라 안정도가 달라지니까 이거는 이따가 넘어가자. 자, 그리고 이 자료는 이것도 G2에서 아마 했었을 텐데, 이거는 X축이 기온이고 Y축이 높이면서 건조 단열적으로 이슬점 감률선과 건조 단열선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이 지점이 우리 상승 응결도라고 했고,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의 차이는 뭔 것 같아? 점선에는 차이가 있어? 없어요. 거의 없어. 무엇에만 차이가 있다? 환경. 환경 기온에만 차이가 있다. 즉 환경 기온과의 변화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A 지점으로부터 응결이 시작되고 B 지점까지 구름이 형성이 된다. 왜 B 지점부터는 위로 올라갈수록 구름이 발달하지 않을까? 주위의 환경 기온보다 온도가 낮게 되니까 밀도가 커져서 강제로 상승시키려고 해도 상승하지 않고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려고 해. 그래서 구름의 고도는 2km까지 발달할 거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은 이미 환경 기온과 온도가 거의 같고 더 고도를 상승시킨다 하더라도 주위의 공기보다 온도가 낮아서 이 구름은 1km 부근에서만 발달하게 될 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구름은 어떤 형 구름이라고 하고 저근형 구름, 오른쪽 그림은 층은형 구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구름이 또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G2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봤고, 이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단열 선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자. 단열 선도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되게 다양한 단열 선도가 개발이 되어 왔어. 근데 사용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단열 선도가 좀 가졌으면 하는 좋은 조건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결과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큰 그림, 그리고 너희들에게 지금 나눠준 단열 선도가 스큐티 로그 P라고 하는 다이어그램 단열 선도인데, 얘가 제일 괜찮겠다 해서 이 단열 선도가 국제적으로 쓰이고 있어. 그럼 이 단열 선도에는 어떤 장점, 조건이 있기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좋은 단열 선도의 조건으로 첫 번째는 뭐래? 동시선 직선. 맞아, 주요 등치선. 여기서 말하는 주요 등치선은 뭘까? 우리가 측정하기 쉬운 것이면 좋겠어. 그러면 대기과학에서 측정하기 쉬운 두 가지 요인이 뭐가 있을까? 기상요소. 그래, 온도와 압력일 것 같아. 그래서 기온 등온선과 압력 등압선, 등압선은 결국 또 등고도선과 연결이 될 텐데, 어쨌든 이 두 주요 등치선이 직선이면 좋겠다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직선인 상태의 등치선을 이렇게 쭉 소개해놨는데, 여기서 등온선, 등압선, 예를 보니까 등온선, 등압선 혹은 등온선, 등고선,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단열선과 등온선이 만나는 각도가 충분히 크면 좋겠대. 왜 충분히 크면 좋을까? 너무 등온선과 단열선이 비슷하게 있으면 분석하기가 쉬울까? 좀 번거로울까? 번거롭겠지. 예를 들면 우리 G2 때 했던 그 그래프가 어디 있지? 잠시만. 요 그래프 기억나지? 네. X축이 기온이고 Y축이 높이인 상황에서는 등온선이 요거란 말이야, Y축. 그 다음에 이슬점 감률선이 요거. 그 다음에 수분 단열선이 요거. 그 다음에 건조 단열선이 요거야. 요 사이 각들이 되게 어때? 별 차이가 없지, 작지? 그러다 보니까 분석하기 좀 어려움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이 스큐티 로그 P 다이어그램은 이 스큐티라고 할 때 T라고 하는 등온선 축이 스큐되어 있대. 스큐가 뭘까? 영어로 기울어진, 경사진이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온도 축을 45도 꺾어버렸어, 아예. 그래가지고
등원선과 이 건조단열, 스빈단열, 포화, 혼합비선 이게 이슬점 감밀선인데 요 사이 각도가 이제 충분히 어떻게 됐어? 커졌지. 그러니까 분석하기에 좀 용이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미리 스포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특징이 좋은 단열선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열선도상의 면적이 연력학적인 에너지와 비례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면적과 에너지가 비례하는 관계를 체크해보면 또 이런 것들이 있겠다. 그리고 단열선도상의 수직 좌표가 가능하면 되게 연직 분포를 표시해서 고도의 개념이 파악되면 좋겠다. 그래서 Y축이 등앞선 혹은 등고도선이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높은 고도까지 포함하면 그래 물론 당연히 더 좋겠지. 그래서 쭉쭉쭉쭉 여러 가지 단열선도 중에 비교를 해보다가 결국 스큐티 로그피 다이어그램을 쓰게 되었다는 거야. 이때 Y축 마이너스 LNP 라는 축이고 X축은 스큐트 T 그래서 경사진 등원선이 하나의 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스큐티 로그피 다이어그램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이 단열선도를 쓰려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단열선도를 사용하는 목적은 우리가 고층의 어떤 기상 관측 자료를 이 선도에 기입함으로써 대기의 연직 구조와 연력학적 과정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이따 영상도 보여주겠지만 그냥 자료를 싹 받으면 알아서 단열선도의 그림이 만들어지고 알아서 이 대기의 연직 구조나 어떤 연력학적인 특징을 다 분석해줘. 다 자동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번 실제 기입을 해보면서 이 단열선도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관측 자료라는 것은 지상뿐만 아니라 상층의 기온, 기압, 습도, 풍향, 풍속 여기서 습도 대신에 우리는 이슬점을 측정하고 기입하게 될 거야. 어쨌든 관측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의 종류는 5가지 있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이야. 등앞선, 등원선, 건조단열선, 스빈단열선, 그 다음에 포화 혼합비선 이게 이슬점 감률선이거든. 그래서 이 5개는 사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대기의 연직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승 응결 구도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유 대류 고도, 평형 고도뿐만 아니라 대류 응결 고도 이런 개념도 한번 알아보려고 해. 그 다음에 연력학적인 과정은 사실 이 선의 종류 자체가 건조단열선, 스빈단열선이다 보니 이 선을 따라간다라는 말이 결국 건조단열적으로, 포화단열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연력학적인 과정도 단열선도에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단열선도를 잘 활용하면은 습도나 혹은 아까 얘기했던 음정과 음정의 고도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의 불안 정도 또 이 지역에서 뇌우 천둥 번개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그런 것들도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관측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 뭐 때문일까? 스마트 클래스 연결이 원래 됐었는데 지금 잠깐 안 되네. 혹시 여기 월 1,100원의 무제한 사용 이게 우리 이런 건가? 그 숨겨진 네트워크를 지금 가져오면 되는데 그거 말고 방금 켰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와야 끄고. 그래 보자. 그건 아직 모바일 핫스팟 아직 좀 안 되나? 된것 같은데. 저기 있네. 열린스 와이파이. 와. 그래서 다시 뒤로 갔다가 그러면 유튜브 켜지나? 유튜브. 오케이, 한번 보자. 함께 기상청의 고층 기상 관측 장비 안녕, 나는 기상이야. 나와 함께 기상청의 고층 기상 관측 장비를 알아보자. 오늘은 고층 관측에 대해서 알아볼 거야. 고층 관측은 높게 위치한 대기의 상태를 관측하는 것을 말해
고층 관측 방법에는 라디오미터나 연직바람 관측 장비 같이 장비를 통해서 대기로 전파나 빛을 발사하여 간접적으로 원격으로 관측하는 방법과 측기를 탑재한 기구를 하늘로 날려보내서 직접 관측하는 실측 관측이 있어. 오늘은 직접 관측하는 실측 관측을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 이 장비를 우리는 레인존대라고 부르고 있단다. 강릉을 포함한 8개의 지점에서 레인존대 관측을 하고 있어. 기온과 습도, 기압, 풍향, 풍속을 관측하여 대기 운동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단다. 대략 35km 상공까지 올라가서 관측을 할 수가 있어. 장비를 살펴보도록 할게. 제일 위에는 기구라고 불리는 풍선이 있고 그 아래에는 기구가 터진 후 떨어질 때 낙하 속도를 감소시키는 낙하산이 있어. 그리고 제일 밑에 기상 요소를 관측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된 라디오 존대를 연결한단다. 라디오 존대의 무선 송수신 장치에 의해서 지상으로 자료가 전송되고 수신 및 자료가 처리되어 고도별 기압과 기온, 풍향 등 기상 요소를 산출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레인 존대를 날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줄게. 이렇게 안에 가벼운 물질을 채우고 라디오 존대가 송수신 잘 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줄로 새 연결 코드를 연결해서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하루에 2번 정도 달려. 아침 9시, 이렇게 올라간 9시. 레인 존대는 바람에 따라 방향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성층권까지 올라가 관측을 하고 뻥 터지게 되는 거야. 터진 레인 존대는 낙하산이 열리고 천천히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단다. 바다나 산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하지는 않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기상청에서는 고층 관측을 수행하고 있어. 그래서 수행하고 있고 기상청 블로그에 어느 기자단이 라디오 존대 체험기라고 해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여기 강원 원주대 조비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강릉 원주대 그래가지고 쭉 이제 보면은 여기 아까 송수신 장치 그 다음에 아까 라디오 존대 장비 그 다음 여기 자료를 처리해주는 기기 그 다음에 여기 출력해주는 노트북 그래서 자료를 쭉 받으면은 날리는 것도 한번 볼까? 헬륨이 요즘 되게 귀한 자원 중에 하나래. 그래서 이 헬륨가스 요 한 통이 5-60만 원 한대. 그리고 헬륨 풍선 이거 라디오 존대를 한번 띄우기 위한 과정에 이 헬륨가스의 거의 절반 정도를 써야 한대. 한 번 할 때 거의 2-30만 원 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를 받고 있는 것을 출력해주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밖에서 아까 전에 봤던 영상처럼 이렇게 슝 띄우는 거지. 여기 라디오 존대라는 장비의 가격도 있을 거고 안에 들어가는 헬륨의 가격도 있을 거고 풍선의 가격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한 번 띄울 때 진짜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 거지. 이걸 각 관측소마다 최소 2번씩은 이렇게 하루에 실시를 한대. 그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이 헬륨가스의 어떤 비용이 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지다 보니까 수소를 바꿨대. 실제 기상청에서. 대신에 수소는 어떤 위험이 있어? 폭발의 위험이 있잖아. 그래서 폭발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의 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했대. 그래서 사람이 고무풍선을 그 호스에 끼우기만 하고 나오면 그 호스를 통해서 수소가스가 풍선에 주입이 되고 딱 정량만큼 그 다음에 그 풍선이 자동으로 묶이고 그리고 그 풍선에 이제 장비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제 뭐 뚜껑이 열리거나 하면은 풍선이 슉 하고 하늘로 날아가는 거지 제 시간대에.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지금은 수소는 아무래도 훨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아끼고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뭐 여기 그림 잘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단열선도 상에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가 이제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스큐티 로그 P 단열선도에다가
이렇게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동안 거의 100이나 50 헥토파스칼까지 거의 3만 5천 미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다. 우리 학교에서도 지구학 영재반에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헬륨가스가 비싸고 해서 제대로 진행하지는 못했다. 그게 좀 아쉽긴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기상청이 어쨌든 이런 일을 해주고 있는데 그 자료를 그러면 좀 공개를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기상청의 기상자료 개방 포털에 가보면 고층 기상 관측 자료 레윈 존재를 클릭하면 이렇게 자료를 공유해줘. 그러면 10개의 관측소가 지금 있는데 이렇게 10개의 관측소가 있다. 이 중에 어디를 가볼까? 백산, 창원, 흑산, 흑산도, 백령도. 그냥 다 가보고 싶나? 제일 가까운 뭐 강원, 창원 해볼까? 창원. 네. 창원에서 이렇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관측 요소들 기압, 고도, 기온, 이슬정온도, 풍향, 풍속 조회를 하면은 이건 어제 거거든. 어제 거. 6월 1일에 자료들이 이렇게 이제 표출이 된다. 10건만 표출이 되고 상세 결과를 파일 다운로드 해봤는데 파일 다운로드 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해. 그래서 회원가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비회원은 뭐 31일치 24시간권 할 수 있다고. 아무튼 이렇게 1000헥토파스칼 요 헥토파스칼은 정해진 시점에 기압이 850 헥토파스칼이 되면은 찰칵은 아니고 딱 하고 이 기상 요소들을 데이터를 이렇게 체크를 해. 주요 이 기압들이거든. 상층 주요 기압들이라서 이렇게 데이터를 쭉 한다. 여기 보면 6월 1일 00 UTC라고 되어 있는데 UTC는 뭐지? 표준시. 국제 표준시거든. 유니버셜.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나라로 바꾸려면은 여기서 뭘 더 해야 될까? 플러스 맞아, 플러스 9를 해서 아침 9시 또 저녁 9시 이렇게 두 번 띄고 뭔가 특별한 이유로 띄워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수시로 띄울 수도 있어. 정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수시로도 띄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관측 자료를 수집한다. 그래서 실제 기상청 사람들이라는 드라마의 아주 일부에 보면은 이 단열선도를 이용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장면이 나와. 전체 드라마에서 이 자료, 이 영상이 나오는 단열선도 나오는 상황은 굉장히 드문데 일단 캡처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 이 넷플릭스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넷플릭스에서 보자니 아마 저작권 침해로 유튜브에 업로드가 안 될 수도 있어. 업로드 하면은 강제로 삭제가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수업과는 이 영상과는 별개로 보도록 하고 이 영상에서 소개되는 것을 간단히 얘기를 해줄게. 1화에서 시그널이라는 제목으로 우박이 일어나는 상황에 이 단열선도가 소개가 돼. 기상청에서 이 어느 주인공이 단열선도 나에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우박이 내릴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기상청에 충분히 어필이 안 돼서 예보를 안 한 거야. 근데 이제 남녀 주인공이 데이트를 하다가 우박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기상청 사람들이니까 급하게 기상청을 막 뛰어가. 이 기상청이 어디냐? 우리 수학여행 갔던 쿠쿠 보라매 공원저 옆에 있는 기상청 본사, 서울 기상청 본사에서 촬영을 한 거라고 알고 있어. 어쨌든 여기에서 기상청에서 난리가 났겠지. 왜 우박 예보를 안 했냐? 하늘에서 얼음이 툭툭툭 떨어지는데. 그래서 어떤 시그널이 있었을까 한번 다시 돌려보자는 거야. 그래서 돌려보니까 뭘 돌려본다? 단열선도를 돌려본다. 그래서 단열선도를 돌려보니 시그널이 있더라. 그게 이 장면 중에 하나야. 자, 그리고 5회 국지성호라는 제목의 장면에서는 국지성호가 소나기잖아. 그냥 국지성호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렸을까라는 원인을 분석하는 장면이 있었어. 그때 이 주인공이 또 나서서 이 단열선도를 보니까 상하층 사이에 어떤 연지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 아까 전에 얘기했지. 환경 기온에 고도에 따른 기온의 차이가 크면 대기가 어떻다고? 불안정하다고. 그래서 그런 불안정성을 얘기하면서 이 국지성호가 발달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 장면에서도 단열선도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은 이 단열선도를 보면은 아무 느낌이 없을 거야. 근데 이 수업을 듣고 나면은 이 단열선도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여기서 표현되는 아까 면적이 무엇과 비례해야 좋은 조건이라 했어.
어떤 에너지와 비례하면 좋은 조건이랬잖아.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이 파란색 면적이 구력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 노란색은 이제 대류 억제도를 의미하고. 어쨌든 이 면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볼 거고, 여기 왼쪽 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분석 데이터들도 배우고 나면은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 자, 단열선도 한번 이제 꺼내보자. 이제 너희들 단열선도 위에 다 필기를 해야 돼. 일단 첫 번째로 이 단열선들을 구성하는 5개의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게. 5가지 선 했다. 등압선, 등온선, 건조단열선, 스빈단열선, 포화선합선. 첫 번째는 어떤 선이 있다? 등압선, 가로 방향으로 쭉 선이 나 있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y축이 마이너스 lnp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점점 올라갈수록 압력이 작아지는 그런 그래프이다. ln 자연 녹으라서 점점 올라갈수록 이 간격이 조금씩 커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 단열선도의 저기 오른쪽 한번 볼까? 오른쪽 보면 뭐가 있어? 검은색 막대가 하나 있다, 맞지? 네. 검은색 막대 보면 2개의 숫자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검은색 막대에서 왼쪽에 있는 숫자는 단위가 킬로미터 단위야. 알겠지? 표시해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단위는 1000피트야. 1000피트. 그래서 이 오른쪽 숫자에 11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있다면 11,000피트에 해당하는 높이가 되고, 여기에 숫자가 뭐 5라고 되어 있으면 5km의 고도에 해당하는 거겠지. 근데 피트는 안 쓸 거야. 우리는 킬로미터만 쓸 거야. 참고로 뭐 다른 반에도 다 얘기했지만 작년에 시험은 어떻게 냈냐? 이 단열 선도를 컬러로 출력해서 비포 시험지에 때려 박았어. 그리고 기입하라라는 문제를 냈어. 그러니까 지금 같이 안 하면, 이 기입하는 방법을 모르면 이 단열 선도 점수에서 점수를 받기가 힘들 거야. 그러니까 자지 말고 잘 들어줘. 자, 등압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온선이야. 이 등압선과 등온선만이 직선에 해당해. 이 등온선은 아까 스큐티라고 했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등온선이 기울어져서 나타나 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온도의 값은 커진다. 그리고 우리가 이 단열선도에 한번 보면 X축, 여기 있는 검은색 숫자가 있을 거야. 여기 검은색 숫자의 축의 의미가 뭐라고 영어로 돼 있어? 파렌하이트. 파렌하이트. 이게 뭐지? 화씨. 맞아, 화씨 온도야. 근데 우리는 사실 한국에서 화씨 온도 잘 안 쓰잖아. 다른 국가에서는 화씨 온도를 쓰는데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섭씨 온도가 필요하고, 섭씨 온도는 바로 여기 선 가운데쯤에 아마 갈색깔로 좀 굵은 굵은 숫자가 있을 걸. 네. 맞지? 그게 등온선의 섭씨 온도야. 체크되나? 이 숫자도 잘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등온선이 있고, 세 번째 건조단열선. 건조단열선, 단열선과 등온선 주요 등치선의 각도가 커야 된댔어. 그래서 등온선과 수직인, 거의 수직처럼 보이는 요 갈색 실선, 이게 뭐다? 건조단열선이다. 그래서 건조한 공기가 단열적으로 상승 하강할 때 이 선을 따라서 쭉 이동시키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 등온위선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선생님 여기 온위와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상층에 있는 공기를 1000헥토파스칼로 내릴 때 어떻게 내려야 된다 했어? 건조 단열적으로. 그러면 이 선을 따라 쭉 내려간다는 것이 같은 온위를 찾아간다는 의미겠지. 그래서 이 선을 등온위선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화된 어떤 촉촉한 것을 한번 보자. 그러니까 색깔도 어때? 초록색이 있어. 초록색 실선이 있고 초록색 점선이 있는데, 초록색 실선이 바로 포화 단열선 혹은 수분 단열선, saturation adiabat이라고 하는데, 얘도 요 앞에 건조 단열선 보니까 직선이야, 국선이야? 국선이지. 그리고 수분 단열선도 좋다. 곡선이다. 약간 조금 볼록한 그런 느낌의 선이 보인다. 자, 그리고 만약에 공기가 포화되었다면 기온은 이 포화 단열선을 따라 수분 단열적으로 이동해야 되고, 만약에 이슬점도 어떤 공기가 포화되었다면 이슬점도 이 포화 단열선을 따라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마지막은 포화 혼합비선인데, 이 포화 혼합비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점 강률선과 똑같은 개념이야.
이 포화원합비선은 점선으로 쭉 나타나 있다. 얘도 실선처럼 보이는데 저기 높은 고도까지 보면은 살짝 곡선이야. 거의 직선으로 그어져 있어. 이 포화원합비선은 온도와 관련된 선이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수증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증기 양이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갈수록 포화혼합비의 양이 많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등원선이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게 있잖아. 그리고 여기는 포화혼합비선의 숫자를 보면 다 이제 자연수 값으로 표시가 아니야. 저기 작은 거는 소수도 있는데 어쨌든 양의 값으로 어떤 소수 되지 정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렇지? 그 말은 단위가 그램 퍼 킬로그램의 의미다라고 또 너희가 체크를 해줘야 돼. 자, 이렇게 5개의 선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 이제 그럼 우리가 요거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 기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기온과 이슬점, 풍향, 풍속을 기입할 수 있는데 풍향, 풍속은 하지 않을게. 왜냐면 단열선도 분석을 할 때 우리는 요 기온, 습도, 그 다음에 연직 구조 요것에 초점을 두고 할 거라서. 자, 기온 이슬점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단열선대에 여기 점을 찍을 거야. 기온도 이슬점. 근데 기온은 이 점 주위에 어떤 식으로 원의 테두리를 표시할 거고 이슬점은 어떻게? 삼각형으로 표시를 할 거야. 그 다음에 기온과 이슬점을 이렇게 기입을 했는데 뭐 지상뿐만 아니라 상층 고도에서 이렇게 탁 기입할 거잖아. 그럼 기온과 기온 사이는 어떤 선으로 연결하고? 실선으로 연결할 거고 그 다음 이슬점과 이슬점 사이는 점선, 파선으로 연결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바람은 여기 기입을 하면 되는데 요 바람 어떻게 의미하는 건지 알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요 고도에서 바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서풍이 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 화살표 선이 아니라 이 뾰족뾰족한 삼각형이 하나가 어떤 것을 의미하지? 풍속이 삼각형은 강하다는 의미잖아. 그래서 삼각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풍속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아마 너희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이 삼각형 하나가 몇 미터 퍼 세컨드인지 혹시 12m/s. 12m 퍼 세컨드 맞나? 잘 모르겠어요. 몇이었지? 선생님도 갑자기 생각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5m 퍼 세컨드였나? 선 하나가 5거든. 10, 15, 20. 그다음에 5개 안 하고 삼각형을 했단 말이야. 삼각형 하나가 50노트를. 50노트가 반 쪽에서 25m 퍼 세컨일 걸. 노트와 미터 퍼 세컨 사이의 관계가 2 곱하기 2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정도 된다. 근데 풍향풍속 쌤이 시험 안 냈기대. 이거 안 한댔대. 알지?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 색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단열선도의 정확한 색은 지금 우리가 측정한 데이터를 표시할 때는 다 빨간색으로 기입해. 빨간 선, 빨간 실선과 빨간 점선은 가장 최근의 데이터 기온과 이슬점으로 얘기해. 그리고 가장 최근에 직전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파란 선으로 기입을 해. 왜 2개를 단열선도에 기입하려고 하는 걸까? 변화를 알기 위해서. 가장 최근의 데이터 그리고 현재의 데이터 이 2개를 비교하면 가까운 미래의 데이터가 어떨지 예상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추론할 수 있으니 파란 선, 빨간 선이 이런 것을 의미한다 라는 것도 알아두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기입하면은 실제 단열선도는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 이런 식으로 스큐티로피 기상청에서 여기 코리아 메테orological administration KMA 우리 대한민국 기상청이거든. 그래서 과거 2011년 9월 20일 아침 9시고 2012년 9월 19일 밤 9시야. 그래서 빨간 선이 이제 최근, 파란 선은 이제 그 직전 12시간 전 이렇게 된다는 거고 여러 등치선의 의미, 그다음에 뭐 풍향풍속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기입이 될 거다라는 거지. 자, 그럼 우리도 한번 기입을 해보자. 자, 여기 쌤이 상황을 한번 가져왔어. 다음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 어느 시각에 기상 관측기구 라디오 존대로 관측한 고도에 따른 기온 이슬점 자료다. 그리고 편의상 현재 지상의 기압 요 1000헥토파스칼을 0m라고 하자. 그리고 기온 이슬점이 이렇게 연지 분포되어 있는데 얘를 단열선도 위에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자. 자, 단열선도 펴고 1000헥토파스칼 등압선 먼저 체크해야 되겠지. 네. 요선, 요선. 그 다음에 기온은 등원선 30도. 어디? 여기. 그 다음에 그러면 요 교차한 지점 여기에 동그라미 테두리 하면 되겠지. 예. 자,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이슬점. 이슬점은 여기 이슬점. 체크해야 되겠지. 자, 여기서 실수 많이 하는 거. 여기는 30도. 얘가 등원선이야, 건조 단열선이야. 요선은 건조 단열선이지. 네. 요 30도 보고 하면 안 된대. 알겠지? 여기는 30도는 그 의미가 아니야. 20도, 25도, 30도. 요 선을 보고 여기가 30도네 해서 여기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여기는 30도도 사실은 이게 보니까 어때? 여기 교차하지. 여기 교차하고 여기 30도 교차하지. 여기 40도 교차하지. 왜 그럴까? 아까 전에 요 선이 건조 단열선이면서도 무슨 선이었어? 등온이선이라고 했지. 등온이선은 몇 헥토파스칼? 1000헥토파스칼에서의 온도잖아.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는 온위선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1030도라고 하는 등온위선, 딱 30도, 1000헥토파스칼에서 교차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선이 분명히 의미하는 바는 있지만 너희가 실수할까 봐 이걸 30도라는 등온선으로 생각을 하면 쭉 따라와서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체크하면 안 된다. 자, 어쨌든 등온선, 그 다음에 이슬점 이렇게 체크가 된다. 그 다음에 900헥토파스칼도 가보자. 900헥토파스칼의 기온 22도는 요쯤 있겠다. 맞지? 그 다음에 900헥토파스칼의 이슬점은 17도니까 여기쯤 있겠다. 체크되나? 그거를 이제 어떻게 기온은 무슨 선으로? 실선으로. 이슬점은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한다? 800, 700, 600, 500, 400까지 이렇게 착착착착착 한번 기입을 해보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기입을 한번 해보자. 자, 가장 먼저 기입을 완성한 사람 손 들고 얘기해줘. 쌤이 간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 큰 간식은 아니지만 확인해보고 줄게. 자, 이건 안 띄울래. 안 보여주지. 좀 눈이 아프지? 처음에 이 선이 많아가지고. 종이 새로 주실 수 있나요? 종이 새 거는 지금 없는데. 저 화이트 소드요. 써도 된다. 작년에 사실 이걸 세이크업도 안 했거든. 근데 올해 세이크업도 안 하려고. 같은데. 그 기입을 잘 해놔야 나중에 또 같이 여러 가지 온도, 습도, 고도 이런 것들 체크할 때 선생님은 같은 데이터가 나올 거니까 몸이 없어. 집중해서 해봐봐. 나기가. 잘하고 있네. 쌤이 이 파일을 PDF로 올려놨거든, 팀즈에. 그래서 스마트 기기가 있다면 바로 그 위에 할 수도 있어. 성민이가 전자기기에서 바로바로 하고 있는데 혹시 똑같은 위치면 동그라미랑 세면 같이 하면 같이 하면 된다. 오늘은 요거 기입까지 하는 걸로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이거 가지고 단열수도 분석하는 거 같이 쭉 한번 해보자. 다 했나? 나이스. 잠시만. 스파이디가 제일 먼저 좀 손을 들었는데. 맞다. 잘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약간 재현이 손으로 연결해야 되고 선으로. 잘했다. 야. 내가 먼저 들었는데 진짜 매너.
미안 내가 먼저 들었는데. 먼저 들었나? 이게 뭔가 겹치면 실선 점선 겹치면은 실선이 되는데 그냥 살짝 어긋나게 해가지고 둘 다 보이게끔 하면 되겠지. 겹치게. 잘하네. 맞아, 오케이, 잘했어. 손도 다 잘 잡아놨네. 그 다음에 다음에 다 오케이, 잘했어. 그 다음에 아니 이게 비밀 맞지? 맞다, 잘했어. 그 다음에 잘 보인다. 자, 현재 하나 실수했다. 여기 아니라 여기여야 되겠지? 검은색 선 위에 하면 안 되겠지? 갈색 선 위에 해야 된대. 제가 다음 이거 먹다. 오케이, 잘했어. 이게 학번 이름도 적어주고. 이거 잘 자, 여기까지 할까? 자, 혹시 뭐 다 했나? 손 들어봐라. 다른 사람. 둘 다 파란색으로 했네. 빨간색은 혹시 없었나? 괜찮다. 아 선생님 볼펜으로 하셨어. 볼펜으로 하면 된다. 볼펜으로 안 해도 된다. 오케이, 잘했어. 괜찮다. 보이면 된다. 하나 이거 틀렸다. 여기 검은색 선 위에 하면 되겠지. 600헥토파스칼 되겠지. 여기 해야 된다. 여기 얘랑 같이. 자니? 파란 거 없으면 안 돼. 파란 거. 괜찮다. 오케이. 됐어. 그다음에 삼성 화학 화장실 안 가고 요거 여기 400헥토파스칼 위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왜 밑에 있지? 요 굵은 선 해야 되는데. 기온이고. 30분 더. 오케이. 잘한다. 자, 다 됐나? 그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하면 되고 다음 시간에 기호를 한번 더 분석까지 해볼게. 참고로 이 자료는 한번 자기가 비교해봐봐.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공부해보도록 하자. 수고했다.